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윤진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둘이서 나와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에릭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공통 분모는 SAT죠, SAT. 그래서 SAT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2026년 SAT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거잖아요.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또 올해 또 SAT가 시작이 될 텐데 우리 2025년 SAT는 또 어땠는지, 그리고 2026년 SAT는 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2025년 SAT에 대한 좀 스탯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뭐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 매년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리포트를 분석을 해보는데 어떻게 수학은 좀 어땠나요? 제가 영어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수학을 좀 먼저 얘기해 주시죠. 어떤 작년에 좀 트렌드가 보였는지, 재작년에랑 비교해서 또 어땠는지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AT 수학 같은 경우 23년부터 25년까지 700에서 800점 비율이 전체 통계상 9%로 동일했고, 아시아 학생들의 경우 2023년에 34%, 2024년, 25년 모두 35%로 동일했습니다. 실제로 난이도는 되게 좀 쉬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좀 복합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난이도가 쉬워졌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결국 상대적인 거잖아요, 학생들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문제들 이제 계속해서 SAT에서 만들어내는 프랙티스 테스트들, 퀘스천 뱅크에 있는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일종의 패턴이 보인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특히 많이 준비하고 이제 고득점을 노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봤던 문제를 시험장에서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영어도 비슷한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2023년부터 이제 디지털 SAT가 시작이 됐는데 2023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페이퍼 SAT랑 통계가 합쳐져서 나오다 보니까 좀 정확하지 않아서 2024년과 5년을 확실히 보면은 영어 같은 경우는 비슷했어요. 2024년에 치러졌던 시험을 보면은 전체 학생 중에서 8%가 이제 리딩 앤 라이팅 섹션에서 700에서 800점대를 받았고, 2025년 작년에는 이제 9%가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가 더 받았는데 아시안 학생 같은 경우는 23%로 마치 고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2024년에도 2025년에도 23%의 점수를 받았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컬리지 보드가 난이도 조절을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험이 좀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1%의 상승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난이도는 2023년에 비해서 확실히 2025년 시험이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같은 걸 푼단 말이죠. 같은 패턴을 풀고 뭐 새로운 유형이 추가가 됐다, 또는 뭐 난이도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해도 이미 분석이 다 되잖아요.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분석이 되는 거고, 조금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뭐 이제 이렇게 됐대, 이런 거는 너무 쉽게 나오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강조를 했던 프랙티스 테스트, 이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프랙티스 테스트에 나와 있는 수준의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 점수가 계속해서 이제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변별력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 시험이고, 우성쌤 같은 경우는 한국 수능도 가르쳐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생각하는 방식, 시험이 요구하는 대로 사고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제 그게 밝혀지기 시작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점수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특히 한국 학생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에서는 준비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럼 2026년 SAT를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26년 SAT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뭐 수학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근 3년간의 자료로 일단 패턴이 있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명확한 건 뭐냐면은 이제 학생들 후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면은 이 반복돼서 나온 문제들이, 쌤 저거 봤어요, 풀어봤어요, 내가 이미 풀 줄 아는 문제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 그건 이제 시험장관 핑계가 되는 거죠. 풀 줄 아는 문제라면은 그 방법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운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론상으로는 모든 문제들은 이해하면 다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하는 단계까지 오는 거죠. 내가 최대한 많이 보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 뻔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practice makes perfect이라고 하고, 그냥 풀어보면서 내가 바로바로 답을 낼 수 있는 데까지 가면 갈수록 많이 점수가 올라갈 거예요. 특히나 내가 모듈 1 정확도는 높은데 모듈 2에서 조금 더 스트러글한다, 좀 더 힘들어한다, 그런 경우라면은 내가 이 풀이까지 외우고 다양한 패턴들을 외워 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게 SAT가 이제 어쨌든 3년이나 진행이 됐고,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통계가 나오는데 굉장히 안정화돼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2026년 SAT를 대비를 하시거나 정보를 찾아보는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려한 그런 셀링에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뭔가를 막 셀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더 펀더멘털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정말 프랙티스를 풀고 퀘스천 뱅크에 있는 문제를 풀고 기출을 푸는 친구들은 잘 나올 수밖에 없게끔 어떻게 보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통계가 널뛰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었을 텐데 정말 아시안 학생 같은 경우는 1%의 변화도 없이 2024년과 2025년에 똑같이 통계가 나왔단 말이죠. 그 말은 그냥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걸 한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소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리인데 벌써부터 저는 올라오는 걸 보거든요. 막 2026년 3월 시험은 너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뭐 변화를 내가 얘기해 줄게 막 이런 걸 하는데 말이 사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죠. 그쵸. 공포 마케팅이죠. 그런 공포 마케팅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우성쌤은 이제 만약 이제 기본기를 키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 나와 있는 것들 말고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시나요? 영어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있어요. 쌓이잖아요. 데이터라는 거 쌓이잖아요. 근데 리딩에서 데이터가 쌓인다라는 거는 단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5년이 정말 눈에 띄게 어려워진 부분을 찾으라고 하면은 단어가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은 2023년과 2024년에 나온 단어는 냈잖아요. 이미 문제로 지문에서 보여줬고 그럼 이 단어들은 너네가 당연히 아는 단어지 하고 가정을 하고 간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영어 시험이든 똑같아요. 우리나라 수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별표 쳐가지고 단어 주고 단어 뜻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좀 어려운 단어라고 파악되면 한 번 주면 그 다음 시험부터는 안 줘요. 너네 봤잖아. 라고 예,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지난 자료에서 이 단어 보여줬잖아. 그럼 너네 이제 이 단어 알아야 돼 하고 이제 가정이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SAT 같은 경우도 과거의 시험에서 이 단어가 키워드였어요. 이 단어를 알아야 문제에 맞출 수 있었어. 그럼 그 다음 시험에서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너네 이제 이 단어 알잖아. 근데 그 단어의 캐패시티가 무한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절대 무한할 수 없어요. 무한할 수가 없고 일정 범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단어의 레버리지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는 솔직히 기본기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023년에는 조금 좀 다르긴 했어요. 가르치는 방식이나 자료가. 왜냐면 첫 해 디지털이었고 자료도 없고 했는데 근데 2024년과 2025년에는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똑같은 자료만 써도 자신 있거든요. 똑같이 고득점을 받게 할 자신은. 그러니까 자료 탓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것도 좀 모순적이긴 해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프랙티스 테스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자료 탓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내가 이 프랙티스 테스트 말고 더 좋은 자료가 막 있어가지고 어디 학원 가면은 그 학원에서만 주는 자료가 있대. 그 학원에서 아니면 못 받는 자료야. 그 학원에서만 만드는 진짜 모의고사인데 이게 진짜 좋대. 그런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2023년부터 SAT 영어 수학 다 가르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건 뭐냐면은 대학교 1, 2학년 때 하는 정도의 크리티컬 띵킹과 사고 능력을 요구를 한다. 근데 그거는 약간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냥 방식이잖아요. 그쵸. 그냥 글은 이렇게 적혀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면 여기 찾아가야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수학에서 주어져 있는 이제 긴 지문이 있으면은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추출하는 능력은 뭐다. 결국에는 이 일종의 로지컬 띵킹, 크리티컬 띵킹, 애널리티컬 띵킹 그거를 영어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과학과 엔지니어링 언어인 수학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학생 가르치다 무슨 생각이 떠올렸냐면 이 논리력을 또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좀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눈치인 것 같아요. 눈치. 글을 읽고 이해를 한다라는 건 눈치가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눈치라는 단어가 제가 생각해봤는데 영어로 명확한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잘 진짜 번역하기 힘든 단어죠. 네, 눈치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기 힘든데 사실 SAT 리딩은 눈치가 맞아요. 그냥 로지컬 띵킹이 아니야. 그게 어떤 의도로 글을 썼는지 어떤 논리로 글을 썼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눈치를 기르는 훈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치라는 게 사실 항상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눈치 있게 행동하고 눈치 있게 대답하고 센스 있게 행동하고 하는 거. 이게 수학도 마찬가지 같은 게 결국에는 데이터가 문제를 많이 풀면서 머릿속에 이런 패턴들이 많다고 하면 할수록 이제 사실 직관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생각하기엔 타고난 거라 생각하잖아요. 딱 이걸 보는 순간 뭔지 알겠군이 아니라 그냥 사실 그냥
패턴 레코니션이잖아요. 진짜 데이터 빅데이터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독버섯 보면은 야 이거 먹으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도 계속 먹고 죽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서바이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렇죠. 문제도 계속 이렇게 똑같은 거 하다 보면은 야 이 패턴일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 풀던데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게 항상 정답이던데 이런 게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precision makes perfection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주어져 있는 게 많은가, 그리고 그 주어져 있는 거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저는 점수가 많이 올까 생각하거든요. 조금 보면서 이제 다시 풀이 과정을 보고 내가 썼던 걸 보면서 내가 뭐를 체크를 못했는가, 아니 뭔가 내가 잘못된 가정을 했는가, 내가 주어져 있는 정보를 못 받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냥 많이 풀면 안 되고 결국에는 이 공략법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이렇게 2025년 SAT를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서 2026년 어떤 식으로 SAT를 좀 대비를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이제 2026년에도 뭐 마이너한 변화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막 조금씩 이렇게 변주를 준다라고 하죠. 조금씩의 변주를 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 큰 펀더멘털 자체는 바뀔 수가 없다. 그게 바뀌는 순간 엄청나게 통계가 요동칠 거고 테스트 밸리디티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테스트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컬리지 보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난이도가 크게 변하지도 않을 거고 문제의 출제 방식도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명심해 주시면서 이제 SAT를 저희가 2025년에도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뭐 많이 얘기를 드리고 뭐 저희 인강에서든 뭐 저희 강의에서든 뭐 저희 설명회에서든 많이 얘기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SAT를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